야, 너네 아들 아직도 놀지?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잖아. 20년직이라는 친구가 동창회 한복판에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며 제 아들을 백수 취급하던 그 친구. 하지만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 들어오자 그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이 건넨 명함 한 장을 보고는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콧대 높던 친구를 한 방에 납작하게 만든 그날의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어머니께서 동창회에 다녀오실 시간이었지요. 평소보다 조용한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현관턱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어깨가 들썩이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오열도 아니고 흐느낌도 아닌 그저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눈물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면서 저는 비로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코트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그 코트를 어머니는 여전히 입고 계셨습니다. 소매 끝은 실밥이 풀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다른 색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코트를 행여나 제가 볼까봐 손으로 여미며 몸을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당신의 옷을 새로 장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화장품도 구두도 가방도 모두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헤어샵 한 번 가지 않으시고 제가 어설프게 잘라드린 머리로 지내셨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게요. 진정하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고 오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지요. 시골 장터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20살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유망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쁘고 순박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은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이듬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재취업에 실패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버티다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6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셨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아파트 청소 일까지 더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웃으셨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만 잘 크면 엄마는 바랄 게 없어. 그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겨우 진정하신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못 갈 데를 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 잘난 년들 틈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반장이었던 친구가 단톡방을 만들어 소식을 전했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참석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옛날 친구들인데 한 번쯤 만나야지 싶었어. 어머니는 그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헌 코트의 보풀을 면도기로 정성스럽게 깎으셨습니다. 10년 된 구두를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머리는 제가 최선을 다해 다듬어 드렸습니다. 립스틱 하나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하시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가시려 애쓰셨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는데요? 강남. 그 비싼 레스토랑이더라. 어머니의 말씀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얼어붙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돌아서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말순이잖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한 친구가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께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이 어머니의 낡은 코트를, 다른 구두를, 손질되지 않은 손톱을 훑었습니다.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자리에 앉았지만 어머니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이야기, 누구는 아들이 의대에 갔다는 이야기,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는 이야기.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계셨습니다. 말순아, 너는 뭐하고 지내? 질문이 왔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남편은 뭐 하시는데? 이혼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에서 동정이 번졌습니다. 아니, 동정이라기보다는 우월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무엇이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산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n분의 1 하자. 어차피 다들 여유 있으니까. 말순이는 부담되면 빠져도 돼. 우리가 낼게. 그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도 낼 수 있어. 어머니는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둔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인당 5만 원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내놓으셨습니다. 5만 원? 말순아, 1인당 15만 원인데? 뭐? 여기 코스 요리 1인당 15만 원이야. 몰랐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자책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저는 그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희생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어머니께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코트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코트의 보풀 하나하나가, 풀어진 실밥 하나하나가 모두 제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을 이루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 청담동 한복판 화원루라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입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와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했습니다. 들어갈까, 돌아갈까? 손안의 휴대폰에는 단톡방의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들 오고 있지? 오랜만이네. 나 벌써 도착했어. 얼른 와.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15명 정도였을까요? 모두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코트, 반짝이는 액세서리.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낡은 코트 깃을 여미셨습니다. 어머, 말순이다. 왔네, 왔어.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 자리로 조용히 걸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짤랑짤랑, 요란한 팔찌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미안. 늦었지? 차가 막혀서. 최영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옛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당시에는 둘 다 가난했습니다. 영자네 집은 단칸방이었고 영자의 아버지는 공사판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애들아, 오래간만이다. 영자의 목소리는 룸 전체를 채웠습니다. 영자는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태산건설 알지? 그 큰 건설회사. 우리 큰아들이 거기 본부장이야. 이번에 승진했거든. 와, 진짜?
대단하다. 본부장이면 연봉이 얼마나 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건 말 못해. 근데 뭐 적지는 않지.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줬고 올해는 외제차 한 대 뽑아줬어. 헐, 대박. 영자, 너 완전 금수저 엄마네. 아니야, 뭐 우리 큰애가 워낙 효자라서. 영자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꼬리는 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만 마시고 계셨습니다. 작은 애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작은 애? 작은 애는 미국에서 MBA 하고 있어. 내년이면 돌아오는데 벌써 대기업에서 스카우트제에 들어왔대. 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영자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말순이 아니니? 야, 김말순, 너 왔어?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께로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영자야.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이긴. 몇 년이야, 이게? 30년? 그러게.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모습에 영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말순아. 영자는 어머니의 코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그 코트, 설마 우리 큰애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고 온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기억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영자의 아들 졸업식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는 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자는 과장되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직도 그 코트를 입고 다니니? 말순아, 옷 하나 새로 살 형편도 안 돼?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가득한 눈빛, 불편해하는 표정. 다양한 반응들이었지만 모두 어머니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야, 그만. 한 친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래. 말순아, 너 남편하고 헤어졌다며? 힘들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보니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영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 박힌 손바닥. 영자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 좀 봐. 고생 많이 했네. 뭐하고 사는데? 그냥 일 좀 해. 무슨 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식당이나 청소 같은 거? 어머니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영자는 혀를 찼습니다. 에휴, 그것도 고생이지. 나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 허리 아프고 힘들지. 말은 위로였지만 톤은 우월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말순아, 너네 아들은 잘 크긴 했어? 응, 잘 컸어. 몇 살이더라? 우리 큰애랑 동갑이지? 응, 29. 어디 다녀? 무슨 회사?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회사는 안 다니고 있어. 뭐, 29에?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럼 뭐해? 공부? 준비 중이야. 준비? 공시 공무원 시험? 아니, 그럼 취업 준비? 그런 셈이지. 영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아. 요즘 시대에 29까지 백수면 어떡해. 나이만 먹고. 백수?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머니께 손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회사원이 아니면 백수 취급받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너무한 거 아니야? 한 친구가 영자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말순아, 우리 아들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건설 현장 가면 일용직이라도 자리 많거든. 일용직? 응. 하루 10만 원은 벌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잖아. 나쁘지 않지?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 결혼도 하고 그러지야. 근데 체력은 있어야 해. 현장 일이 쉽진 않거든. 젊으니까 괜찮겠지? 영자는 마치 큰 혜택이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아들은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들이 백수면 안 되지. 얼른 뭐라도 시켜야. 영자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영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왜 그래.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됐어. 나 먼저 갈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벌써? 밥도 안 먹고? 배가 안 고파서? 먼저 갈게. 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계산은 어떡하고. 1인당 15만 원인데.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15만 원? 어머니 지갑에는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번 주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내가 낼게.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이 몫은 내가 낼게. 그냥 가. 그 순간이 가장 치욕적이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다. 저렇게까지 가난하게 살 줄이야. 자존심만 센 것도 문제지. 어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반사된 유리창에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코트, 풀어진 머리, 지친 얼굴. 내가 왜 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훈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자존심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자 아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영자의 아들처럼 좋은 회사를 다녔다면, 제가 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사드릴 수 있었다면, 제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면, 어머니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킨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쳐 잠드셨습니다. 얼굴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영자,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산건설 본부장의 어머니,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저는 평소 어머니께 제 직업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녀요. 그냥 사무직이에요. 밥벌이는 해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태산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이사였습니다. 35살 대기업 최연소 임원이었습니다. 그룹 계열사가 22개, 그중 태산건설은 5번째로 큰 회사였습니다. 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어머니는 더 위축되실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감췄습니다. 검소하게 입고 작은 차를 타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백수인 줄 아셨다. 아니, 설령 백수는 아니라 해도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는 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자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태산그룹 전무야. 그 말 한마디만 하셨어도 영자는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비굴하게 굴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제 산하에 있는 회사 직원이니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하는 겸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철수, 태산건설 본부장이라는 그 남자였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김철수, 직위 영업이본부 본부장, 입사 2005년 경력직, 나이 42세 학력 지방, 전문대 졸업, 특이사항 최근 3개월간 실적 부진으로 경고 2회. 흥미로웠습니다. 본부장 치고는 학력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진했을까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인맥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김철수는 태산건설 대표이사의 고향 후배였습니다. 연줄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본부장이라니,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잘난 척을 했다니.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태산건설 대표이사 박성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네, 전무님. 박성훈 대표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밤 11시에 전무가 전화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무님.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내일 태산건설에 임원 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분기 실적 달성 기념으로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시내 그랜드 호텔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오후 7시입니다만 박 대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대표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룹 전무가 계열사 회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는 현장 시찰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좌석 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꺼냈습니다. 박 대표님. 네, 전무님. 이번에 승진한 김철수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김철수 본부장님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 인사 기록 카드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표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김철수, 그의 어머니 최영자가 우리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아들을 백수 취급했습니다. 일용직 자리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웃긴 일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제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태산건설은 태산그룹의 계열사였고 저는 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였습니다. 인사권은 없지만 제 한마디면 누구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복수할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주저앉아 우시던 모습이, 낡은 코트를 여미시던 손이,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정이야. 김철수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줄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본부장 자리에 있는 것은 회사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바로잡을 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최영자는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할 것입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일들이 그려졌습니다. 회식 자리, 김철수와의 대면, 박성훈 대표의 반응, 최영자가 알게 될 진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머니를 울린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제 손으로. 다음 날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본관 3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매니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평소 이곳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오늘은 여성 정장을 보러 왔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6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매니저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진열대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했습니다. 샤넬, 구찌, 디올. 어머니께 어울릴 만한 것을 골랐습니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세트였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그리고 구두, 가방, 액세서리도 함께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만에 쇼핑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이리 오세요. 저는 쇼핑백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옷이요. 입어보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지훈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비싼데 뭐하러 이런 걸 사니?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입어보세요. 그래도,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누구도 어머니 무시 못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어머니는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0분 후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우리는 그랜드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지훈아,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니? 네, 알아요. 여긴 비싼 곳이야. 우리가 올 때가 아니야.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뷔페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입구 근처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말순? 영자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너 진짜 여기 또 온 거야?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자야. 어머, 진짜 대단하다. 어제 그렇게 망신당하고도 밥 얻어먹으러 여기를 또 왔어?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영자의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여긴 한 끼에 15만 원이야. 내가 올 때가 아니라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얘가 그 백수 아들이니? 영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입는 수트였습니다. 꼴에 양복은 입었네?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야, 양복 입는다고 사람 되는 줄 알아? 속은 백수면서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영자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진짜 아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29가지 백수로 키워놓고 엄마 돈으로 양복 맞춰 입고 호텔이나 기웃거리게. 영자야, 그만. 한 친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만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데를 와? 영자는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야, 경비. 영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비 어딨어? 여기 잡상인 들어왔어.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한 표정, 비웃는 시선.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가자. 우리 그냥 가자.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훈아,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귀 먹었어? 나가라고. 영자가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여기 내가 올 때가 아니라니까? 백수 주제의 호텔은 무슨 호텔이야? 백수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백수. 취직도 못한 주제에.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셨군요. 보이기는. 사실이잖아.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백수가 아닙니다. 뭐? 영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뭔데? 편의점 알바? 배달? 아닙니다.
저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영자가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산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이사 김지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명함이라고 했습니다. 태산그룹, 전무, 영자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이게 진짜야? 진짜가 아니면 왜 드렸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영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태산그룹이래? 전무면 임원이잖아. 헐, 대박. 영자는 명함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잠깐. 태산그룹이면 태산건설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건설은 저희 계열사입니다. 영자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들. 내 아들이. 김철수 본부장 말씀이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잘 아는 분이시네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지금쯤 태산건설 임원 회식이 시작될 시간이네요. 네. 저도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같은 호텔, 바로 위층이에요. 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아, 아니. 전무님. 영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 뵙고 실례를. 아까는 백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착각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를 부르시려던 거 아니었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었고 잡상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훈아, 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영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레스토랑 입구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의 웅성거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층 연회장 문이 열리며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10여 명쯤 되었을까요?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박성훈 대표였습니다. 그 뒤로는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약간 비만인 체구, 김철수 본부장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발견하자 반색했습니다. 아들, 잘 왔다. 영자가 김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 좀 봐.
저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 모임에 끼어들려고 해. 영자는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당장 내쫓아. 네가 본부장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김철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왜 그래? 영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김철수는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90도였습니다. 머리가 바닥을 향했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훈 대표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전무님,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박 대표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위로 올라가시죠. 상석을 준비해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박 대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김철수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 네. 전무님, 저분이 본부장 어머니이십니까? 저는 영자를 가리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회사에서 인성교육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친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을 텐데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철수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매뉴얼에는 분명 존중과 예의가 있을 텐데요. 본부장께서는 그걸 읽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죄송합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부르자 영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밥값은 제가 낼 테니 많이 드세요. 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니 제가 대접하는 게 맞겠죠. 저는 박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분들 식사는 제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영자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들어가시죠. 제가 예약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VVIP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영자와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한강, 멀리 보이는 산. 아름다웠습니다. 테이블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은식기가 반짝였습니다.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저는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니는 회사는 태산그룹입니다. 태산그룹? 네. 그리고 제 직함은 전략기획실 전무이사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무라니, 그게 무슨... 임원입니다, 어머니. 저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부담? 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위축되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드신 건 제 탓입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전체, 수프, 메인 요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응. 고마워, 지훈아. 어머니는 한 입 드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맛있구나. 많이 드세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며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훈아, 그 영자는 어떻게 되는 거니?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정말? 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김 본부장은? 그 사람은 일을 잘하면 괜찮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참 잘 컸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어머니. 앞으로는 숨기지 마. 네.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부담스럽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훈아. 네. 고마워. 엄마를 지켜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동창회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영자도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김철수 본부장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실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산책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 어떤 사람 말씀이세요? 영자 같은 사람 말이야. 옛날엔 착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은 그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아름다웠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어머니는 행복하십니다. 새 옷을 입으시고 헤어샵에도 다니십니다. 친구들도 새로 사귀셨습니다.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